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진성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시장에 바보는 없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그런 말 들어보셨으면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고 혹시 못 들어보셨으면 그거 제가 한 말입니다. 저는 트레이딩 하면서 시장에 바보는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가 한 말인지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에 나 빼고 바보는 없다 이 말은 분명히 제가 한 겁니다. 제가 트레이딩 하다가 뭔가 잘못하면 나만 바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.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기관들 있잖아요. 기관들 보면은 요즘 결정적인 대목에 이 시장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탁 팔고 뭔가 잘 못하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 기관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가 이런 생각 하는데 기관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특히 우리나라 기관들은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면 어떤 특정 섹터든 아니면 뭐 전체 코스피든 뭐든 간에 하나를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해지하는 수단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해지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선제적으로 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. 선제적으로 팔지 않고는 어떤 벤치마크를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. 가끔 외국인들도 보면 이 대목에 왜 팔지? 아니면 이 대목에 왜 사지? 이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글로벌 관점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특정 부분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.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오를 것 같지만 뭐 일본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코스피를 팔지 않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. 또 개인들도 보면 사실 저는 트레이딩 시작한 지가 한 뭐 35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트레이딩 기관에서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개인 투자가들의 약진입니다.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진짜 숫자로도 늘고 금액으로도 늘고 스킬도 늘고 모든 면에서 지금 기관과 거의 비등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 이유를 보면 뭐니 뭐니 해도 기술의 개발이고요.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들이 갖고 있던 정보의 우위 그런 게 다 사라졌고 또 개인들의 거래 편리성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간에 기관이든 외국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세상에 바보는 없고 특히 시장에 나 빼고 바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면 최근에 중국하고 우리 국내에서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왜 많이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뭐 좀 당연한 것 같아요. 국내 코스피는 사실 연초부터 첫 번째, 두 번째, 네 번째 주는 하락률 세계 꼴찌였고요. 세 번째 주 꼴찌는 홍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그야말로 금년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아주 급격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시 부양책을 낸 것인데 과연 이런 증시 부양책들이 효과가 있을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가 향후에 뭐 최소한 몇 주, 몇 달 동안의 증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이 두 국가,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방법은 중국은 그냥 하던 대로 한 것 같고요. 그런데 예전보다 좀 늦게 했고, 늦게 하게 된 이유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뭐 공동부유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고, 뭐 정치적인 이슈로 늦게 한 것 같고,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을 따라서 했다고 그럴까? 일본에서 한 1년 전에 했던 PBR을 올리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먹힐런지가 관건입니다. 그럼 이제까지는 좀 먹혔나? 좀 먹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 날 CSI 300이 한 3.5% 올랐잖아요. 그리고 그날 CSI 1000이라고 또 있거든요. 전체를 더 많이 보는 그러니까 스몰 컴퍼니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거는 7% 올랐거든요. 그날 일어난 일은 뭐예요? 정부 당국에서 시진핑한테 보고한다는 그 사실이었거든요. 그 다음에 시장이 왔다 갔다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부양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번 부양책은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주주환원 같은 데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최근에 한 2, 3주 동안 코스피가 괜찮았죠. 그러니까 결국 부양책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부양책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.
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같은데,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또 일관성 있는 플랜이 있느냐. 중국 경우에는 글쎄요, 저는 조금 의심을 갖고 있고, 국내 경우에도 저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국내 지금 레귤레이터들이 하는 정책들을 보면 뭐 조금 방향이 이상한 것들도 있잖아요. 얼마 전에 보면 뭐 좀 오래됐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 그런 게 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고, 또 최근에 홍콩 H지수 ELS를 은행 목을 비틀어 가지고 한 30% 돌려주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 하고 지금 하는 정책하고의 일관성은 또 없어 보이고, 그래서 장기적이냐 일관성 있는 플랜이냐 할 때 중국은 조금 더 나쁜 점수, 국내 거는 그래도 주주 환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양책들이 과연 시장 친화적인가, 그런 생각입니다.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요.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쪽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쇼, 옵쇼의 투자 방법으로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국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매도 같은 거는 사실 시장 친화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이냐, 통제를 혹시 강화하고 있는 건 아니냐, 이거에 관련돼서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. 마지막은 팔로우업이 기대가 되느냐는 건데요. 결국 정부가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. 중국 경우에는 글쎄요, 잘 모르겠고, 국내 경우에는 요즘 나온 정책들이 이제 기업들이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. 기업들이 화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인 플랜인데 과연 그렇게 화답이 될런지, 이게 이루어질런지, 그런 문제가 있고, 또 하나는 기업만 화답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우리 대표적인 그 상법 개정 문제 있잖아요. 경영자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법 개정. 또 길게 보면은 이런 주주 환원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하고 관계가 있거든요.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접근할 건지, 그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시장에 진짜 바보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양책들이 먹히기 위해서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오늘부터 설 연휴입니다. 연휴 동안 편안한 휴식 가시기를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